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오늘은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이 실패, 이것이 가지는 이념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핵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책의 실패로 문재인 정부는 진보의 영혼을 배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의 영혼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영혼이 강자와 약자가 있는데 이 중에 약자를 돕겠다는 게 진보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죠. 근데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쉽고 편리한 것이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집 있는 사람은 강자고 없는 사람은 약자죠.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이 문재인 정부 3년 반 만에 이 나라 집값이 52%가 올랐습니다. 이 52%라는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오른 것의 전부 합친 그것의 2배입니다. 52%가. 우리나라 돈으로 493조 원이 올랐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GDP의 거의 25% 가까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집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더 부자가 된 거예요. GDP의 25%라는 거는 5천만 인구가 1년 내내 번 돈의 25%를 집 가진 사람들이 나눠 가진 거예요. 그만큼 집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가난해졌어요. 왜? 집 사기가 그만큼 힘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한 가장 큰 일은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진보 영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보 영혼을 배신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물론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무식했던 겁니다. 어떤 점에서 무식했는가? 권력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시장의 그 무시무시한 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대부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말로 명령의 힘, 권력의 힘을 신봉하는 체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명령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즉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명령해봤잖아요. 그죠? 모두 똑같이 일해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니까 얼마씩 생산해라. 그리고 그래가지고 돈 공평하게 나누라 하고 명령해봤지만 그게 절대 그렇게 안 됐거든요. 경제는 그렇게 명령을 듣지 않아요. 결국 공산주의는 국민 전체를 거지로 만들고 망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보의 가장 큰 약점은, 진보 중에도 제대로 똑똑한 진보가 있는데 많은 진보가 어리석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집단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규제 23번의 명령을 내렸어요. 규제라는 게 다 명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참담하게 실패하고 결국은 진보의 영혼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고 끝나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시장은 명령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은 권력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존재입니다. 시장은 마치 물과 같은 거예요. 물 보고 이리 가라 하고 갈까요? 절대 안 가죠. 내리막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게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무서운 것은, 이 시장은 집단지성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집단지성.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도록 정확한 것이 이 집단지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이야기지만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집단지성만큼 정확한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한 100년 가까이 오는 그 연례 행사가 있어요.
농업 시대에 시작된 건데 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재미로 소를 갖다 놓고 이 소의 몸무게를 알아맞추는 사람,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사람에게 그 상을 주는 거예요. 네. 재밌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시합에 참석한 사람들이 낸 모든 숫자의 평균이 거의 대부분 가장 근접하다는 거예요. 사실죠. 그게 바로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바로 그 집단지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민주주의는 선진국의 전제 조건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바로 그 집단지성이 발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깨달은 것이 바로 민중의 힘이 위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집단지성은 토치에서 발휘되지만 가장 처절하게 이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것이 바로 시장이라는 것이죠. 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거. 그거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 물건이. 그리고 이 집단지성은 그동안 수많은 경험, 정부와의 관계, 무슨 시장 참여자들의 관계, 그다음 그들의 행태, 이런 걸 보면서 쌓았던 그 지혜와 교훈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장에 대한 그 집단지성은 크게 5가지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궁극적으로.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려면은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셋째로, 정부가 설칠수록 시장이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어요. 왜? 자꾸 귀찮으니까.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가난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요. 네 번째, 세금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금이라는 건 항상 가격에 얹어서 그냥 부담시키면 되니까 상대방에게. 파는 사람 또는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얹어서 매각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활동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공급을 늘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설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바로 시장이 갖고 있는 집단지성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단지성은 정부의 행태를 항상 자세히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 5가지 원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반응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정부가 23가지의 그거를 했는데 또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 시장의 집단지성이 볼 때 이 5가지가 핵심적인 것들이 안 맞는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시장을 아는 정부랬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거예요. 몽둥이를 가지고 휘두르지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를 모르는 무식한 관료들의 패착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정책하고 있는 우리 관료들 경제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일 칼을 가지고 정말 난도질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아닙니까? 그 사람은 경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경제를 공부한 적도, 경제를 직접적으로 직업에서 전문적으로 다룰 적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힘들었어요. 그걸 누가 견제해야 되느냐? 홍남기 부총리하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홍남기 부총리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매크로 경제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매크로 경제는 딱 1년 했어요. 제대로 한 게. 경제정책국장 하면서. 나머지는 전부 예산 쪽에 가 있고, 비서실, 이거 청와대 비서실 가 있고, 경제를 매크로하게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가진 그 경험으로 김현미를 제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김상조 정책실장, 이 사람은 경제학 박사하고 경제학 교수긴 하지만 이 사람은 매크로 경제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사학위 논문부터 매크로 경제가 아니랬고 재벌개혁한 그랬었어요. 대학 교수하면서. 평생을 재벌개혁한 거니까 재벌개혁은 매크로 경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의 그 근본 원리, 그 신조를 모르면서 대수술을 한 거예요. 23번이나 칼을 들이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돌팔이 의사들이 심장수술을 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떠나버리면 그뿐이지만은 그 피해는 모조리 이 국민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는 대체로 시장의 힘보다는 권력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진보 지도자들은 다 시장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 그 사람은 질서를 잡기 위한 수많은 규제를 발휘했지만 시장의 질서가 있으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되니까 인프라를 깔고 하는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시장의 힘이라는 걸 알았고 오바마 대통령 진보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 사람도 시장의 힘으로 경제를 다루었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예요. 김대중 대통령 시장의 힘으로 IMF를 극복했고 대통령 당선된 그날 밤에 시장의 힘으로 이걸 극복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 5가지 원칙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정부는 권력을 믿고 시장을 무시하는 바람에 이런 참담한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워요. 다시 5가지 신조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즉, 경제는 명령하지 말고 규제하지 말고 소위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지성이 기대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경우는 공급을 늘려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지으면 돈을 벌게 해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 안 자고 온 힘을 다해서 집을 지을 거예요. 정부가 나와서 이거 잘 되나 안 되나 집 월급 받는 거에 꼭 같은 공무원들이 준 공무원이 설치는 것을 만들지 말고 기업가가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하는 기업가들이 돈 벌고 싶은 그 욕망으로 열심히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해주면 공급의 문제는 금방 해석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 그랬죠. 첫 번째, 이번 문재인 부동산 정책 실패의 이념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약자를 보호한다는 진보의 영혼을 배신한 거예요. 가장 아마 뼈아픈 실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장이라는 데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집단 지성이 움직이는 그 무시무시한 힘, 그거를 모르고 명령으로 경제를 다스리려고 했다는 그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죠. 세 번째,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다시 그 시장의 집단 지성을 이해하고 명령으로 하지 말고 물을 이쪽으로 끌어가려면 고리를 그대로 파는 내리막을 파는 식으로 정책을 그 시장의 집단 지성에 입각한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